저는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파를 가기 위해서 슬리핑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이 사파라는 곳이 베트남의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자연경관이 매우 멋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또 사파가 또 여러 매체에 또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요즘 좀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또 사파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o. 사파에 도착했는데 일단 새벽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제가 2시 체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시간을 뻐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마사지도 받고 아침도 먹고 그럼 여기 사파 주변 산책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맵에서 현재 운영하는 곳 중 제일 가까운 데서 아침 식사도 하고 하이랜드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사파 호수도 갔는데 날씨가 막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가 크게 뭐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제가 묵을 숙소 1층이 또 뷰 맛집 카페라고 해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묵을 호텔인 비에트레킹 사파의 카페를 왔습니다. 여기 카페가 또 완전 뷰 맛집이라서 뭐 여기 숙박객이 아니더라도 이 뷰를 감상하기 위해서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여기는 사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판시판에 올라가는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것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비에트레킹 사파로 1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날씨가 흐려서 경치가 뭐 잘 보이진 않네요. 일단 체크인까지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오케이. 오. 화차입니다. 오. 아니 여기가 사파 호텔 중에서는 제일 뭔가 시설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뭔가 환기가 안 돼 엄청 습한 그런 꿉꿉한 그런 느낌이 나네. 그 리뷰를 보니까 여기가 환기할 수 있는 창문이 없어서 굉장히 좀 습하다라는 리뷰를 제가 봤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뷰가 또 맛돌이거든요. 뷰 한번 어떨지 한번 볼게요. 와. 객실이 조금 습한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뷰가 진짜 다 했네. 와. 근데 이게 날씨가 좀 더 좋았으면 저기 판시판이랑 이제 여기 이 멋진 뷰를 한눈에 딱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야, 굿즈도 밀리터리 스타일로 올리브 컬러 좋다. 와. 코코넛 커피 아이스 블렌드. 우와, 콩커피 분위기 좋은데? 코코넛 커피? Coconut 예. coffee short. Yeah, thank you. 땡큐. 오. 아니 베트남 가면은 콩카페 여기는 좀 무조건 다 오는 그런 필수 코스더라고요. 오, 매력인데? 코코넛 커피? 뭔가 코코넛 풍미가 나는 우유를 슬러시로 한 그런 제형의 에스프레소로 넣은 그런 커피 같은데 되게 뭐랄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료 같은 느낌이네요. 조식 먹으러 식당에 왔습니다. 오늘은 어제 얘기했듯이 판시판에 갈 예정이거든요. 판시판 같은 경우가 제가 근데 이 사파를 오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이유 기도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사파 오시는 분들은 꼭 판시판을 가는데 진짜 괜찮은 날씨에서 판시판을 올라가신 분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판시판에서 좋은 날씨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곳인데 저는 며칠 전부터 날씨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일기예보 관련된 그런 어플들도 되게 다양하게 다운받고 해서 얼마 전부터 오늘 오전이 날씨가 되게 좀 괜찮다라고 해서 모노레일, 케이블카, 그 트램 이런 것들을 좀 예약을 했고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를 보니까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이 사파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판시판에 올라가기 위해 시내 중심부에 있는 선플라자에 왔습니다. 이 선플라자에서 판시판역까지 가는 모노레일을 탈 수가 있는데 이 판시판 정상까지 가는 게 조금 복잡해서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선플라자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판시판역까지 갑니다. 판시판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판시판 정상역에 도착을 합니다. 또 판시판 정상역에서 푸니쿨라를 타고 진짜 판시판 정상에 도착. 그러니까 선플라자에서 판시판 정상까지 총 3번을 갈아타야 되는 시스템이다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자, 판시판 정상까지 같이 한번 떠나볼게요. 먼저 판시판 역으로 가는 모노레일입니다. 제가 묵었던 비에 트레킹 사파에서도 이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것을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노레일은 왼편에 타야 멋진 경치를 보며 갈 수가 있는데 사실 판시판 역까지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좋은 거 보고 가면 좋으니까. 판시판 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판시판 역은 판시판 정상역까지 가는 케이블카를 타는 곳인데 평일인데도 관광객들이 꽤 있어서 역시 이 판시판은 인기 있는 관광 명소구나 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파에서는 한국분 한 분도 못 봤던 것 같아요. 판시판 정상역으로 향하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이 케이블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세 줄 케이블카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길이가 6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가는 길의 풍경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판시판은 날씨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고도가 워낙 높아 대부분 안개밖에 못 보고 내려오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는데 저는 운 좋게도 좋은 날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판시판 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판시판은 오전 시간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파는 오후가 될수록 습도가 높아지고 갑작스러운 안개나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오전에는 상대적으로 대기가 안정되어 있어 멀리까지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통 단체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 오전에 가게 되면 비교적 여유롭게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미리 이번 주 날씨 확인, 그리고 당일에 일어나자마자 또 날씨 확인 후 날씨 좋으면 바로 클럽 같은 어플에서 당일 거로 예매 후 오전에 판시판으로 올라가는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거 완전 꿀팁이죠. 판시판 팁을 말씀드리다 보니 어느새 판시판 정상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는 너무 좋은데 추운 정도가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바로 겉옷부터 입고 시작해야 되겠더라고요. 와, 근데 여기가 이제 판시판 산 정상인데 해발이 한 3,100m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 추워서 진짜 여기 오실 분들은 뭐 겉옷뿐만 아니라 긴 바지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딱 이 장면을 제가 그 빠니보틀이랑 노홍철님이랑 곽튜브랑 이렇게 셋이서 판시판을 온 그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 장면을 제일 처음 보고 와, 여기 도대체 어디냐, 나 여기 무조건 간다 라고 그때 마음을 결정을 했고 드디어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와, 그렇게 와보고 싶은 곳을 와봤는데 사진 또 못 참잖아요. 사진 하나 박아주고 이제 판시판 정상으로 가는 푸니쿨라를 타보겠습니다. 푸니쿨라를 타고 판시판 정상까지는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내려서 또 5분 정도 올라가주면 드디어 판시판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이 산 정상 조그만 면적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도 경치는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이 판시판이 해발 3,143m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매우 상징적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 날씨 좋은 날에 판시판을 올라오게 돼서 진짜 전 너무 행운한 것 같습니다. 사파 여행하면서 이제 판시판에 올라오면서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날씨 좋은 날에 판시판에 올라가는 게 3대 덕을 쌓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모두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집 뭐 그렇게 덕 쌓은 집안 전혀 아닌데 와, 그래도 이렇게 너무 운 좋게 날씨 너무 좋은 날에 판시판에 올라오게 돼서 진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라갔을 때 국기 개양식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 이번 26년도 오늘 이번에 다 쓴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정상에 또 카페가 있거든요. 또 해발 3,100m 이상에서 마시는 커피는 어떨까 싶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커피 하나에 95,000동이네요. 이게 베트남 물가로 치면 꽤 비싼 편이긴 한데 이 완전 높은 해발 3,100m가 넘는 이 높은 데에서 커피 한잔 하는데 이 정도 가격 해야지. 저는 인정합니다. 커피 한잔하고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정상까지 푸니쿨라를 타고 왔지만 편도로 예매했기 때문에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야 사원이랑 불상을 감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원을 내려가는 길목에 있어서 가볍게 둘러보시면 되고 저는 이 판시판을 더욱더 신비롭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아미타불 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까이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와, 이게 이 높은 곳에 이 큰 불상이 있는 걸 보니까 현실 감각이 살짝 혼란이 오면서 약간 경외감마저도 들더라고요. 아, 여튼 이렇게 오고 싶었던 판시판을 또 맑은 날씨에 와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48 코코넛 커리를 파는 가게가 몇 있는데 그중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안 가면서도 리뷰가 좋은 곳으로 왔습니다. 주문하자마자 웰컴티가 나왔는데 향이 너무 좋고 먹기 전부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코코넛 커리는 처음 먹어보는 건데 비주얼에서 시선을 딱 사로잡는 게 있더라고요. 코코넛 파고 남은 걸로 이렇게 음료도 주시는데 맛있었습니다. 이게 비주얼에 파이팅이 너무 좋으니까 엄청 기대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역시 이 코코넛 커리 너무 괜찮더라고요. 카레에 코코넛 밀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크리미한 질감에 혀에 쫙 감기는 그런 느낌이었고 닭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또 남자들 이거 양 적으면 삔또 바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무슨 줄기 같은 거는 레몬글라스고 이게 향신료인데 질기거든요. 좀 건져내는 게 살짝 귀찮았지만 코코넛 밑부분에 숟가락 안 들어가는 부분은 빨대로 빨아먹었을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 불타는 게 파인애플 비프라고 이곳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행자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파가 밤 되니까 엄청 삐까번쩍하네. 저는 지금 사파 야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야시장에서 꼬치구이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왔다 왔어. 야시장에 들어가니까 꼬치 파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저는 그냥 아무데나 갔습니다. 아, 오케이. What is the best? Yeah, best beef, meat and the pork belly. 요거 하나 해야겠다. 이거 하나 하고 What is it? Beef. Beef? Yeah. 오케이. 비프 하나 가본다. 아,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보라색 꼬치도 있더라고요. 보라색 음식? 쉽지 않았습니다. 대나무 죽통밥. I don't know, but it seems like a sausage. 그리고 one. 블로그에서 이 노란색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Excuse me, one beer please. 또 꼬치구이 먹는데 술 빠지면 좀 섭섭하잖아요. 근데 미지근하네. 좋다. 꼬치구이가 맛없을 수가 있을까요? 뭔가 내 거 같은데? 괜찮아요. 와, 일단 비주얼은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양손에 꽃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못 뽑았다. 냄새 좋은데?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먹어야겠다. 젓가락 스타일로 소스에. 괜찮은데? 이건 아까 대나무 죽통밥을 이렇게 약간 사선 스타일로 자른 거고, 그건 삼겹살. 와, 아니 고기가 이게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좋다. 이거는 아까 생긴 거는 소세지 같이 생겨서 일단은 집었는데 냄새가 소세지 냄새가 아니야. 너무 낯설다. 이거 맛이 없고 막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뭔가 낯설어서 계속 씹기가 두려운 느낌? 이게 제일 맛있네, 삼겹살. 아니, 그리고 그 블로그 리뷰에서 이게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뭔가 들었는데 냄새 좋다. 안에 이렇게 양념된 그리고 잘게 다진 고기 같은데 이 겉에 노란 색깔 있잖아요. 이게 너무 딱딱해. 아니, 베트남 소고기가 되게 질기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되게 부드럽고 엄청 맛있네요. 안 되겠다. 두 개는 부족해서 네 개로 한번 가본다. Thank you. Thank you. Không, No. Thank you.
아까 저렇게 먹고 한 13,000원 정도 났거든요. 베트남에서 상당히 좀 비싼 금액이라서 와 조금 당황스러운데 뭐 일단 맛있게 먹었으니까. 저는 아침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치킨 닭 쌀국수가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맛있는 거 먹고 아침부터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쌀국수 면이 되게 이렇게 넓은 면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뭐 파스타 같은 경우도 페투치네나 아니면 뭐 파파르델레 이런 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정했습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 저는 넓은 면 좋아하기 때문에 면이 되게 좀 맛있는 것 같아요. Anh ơi, sao mà anh không có cà phê đen? 제가 어제 여기를 저녁 먹으러 왔었는데 저녁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맵에 영업시간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아침 10시까지 4시간밖에 운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으로밖에 먹을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아침으로 먹기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쌀국수를 시키면 이 꿔이라고 하는 밀가루 튀김 같은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이 국물에 넣어서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되게 맛있는데요? 오, 어이. 오, 맛있다. 이게 좀 튀긴 거다 보니까 엄청 바삭바삭한데 국물에 살짝 찍어 먹으니까 약간 눅눅해지면서 딱 적당하게 바삭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일단 되게 고소한 풍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이런 튀김과 쌀국수를 같이 먹는 게 좀 생소하긴 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역시 전통적으로 이렇게 먹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이렇게 큰 무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오. 근데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확 그 땡기는 그런 느낌이 있고, 제가 오늘 사파 마지막 날이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하루 이틀 더 사파에 있다면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은데요. 오. 와, 계단이네. 오, 사파 이런 골목골목 구경하는 재미도 있네요. 다 왔다. 안녕하세요. 인디고. 오늘은 오토바이를 빌려서 이리저리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차도 주시고 과일도 먹으라고 주시네요. 땡큐. Okay, or too tight? 타이트. 큐트. Yeah, put it inside. 귀여운데? 제가 오토바이는 처음 타거든요. 이게 자전거 타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오늘 오토바이 빌려서 막 여러 군데 가보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처음 타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분도 저한테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 정도 실력이면. 그래서 아주 방법을 강구해보는 중입니다. 다행히 아는 그랩 기사분이랑 왕복 60만 동으로 가격 협의하셔서 불러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고다나 클룩에 오늘 가는 코스를 패키지 상품으로 4-5만 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던데 60만 동이 33,000원 정도 되니까 괜찮은 가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어디 갈 거냐면 최종 목적지는 글라스 브릿지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관광지들이 쭉 있어서 한번 찍먹해볼 예정입니다. 와, 저기 실버 폭포가 보이네요. Here? Yeah. 오케이. Ticket here. 오케이. 첫 번째로 실버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도 계단 지옥이네. 한번 가보자. 10분 정도 계단을 올라가니 실버 폭포가 나왔습니다. 규모가 엄청난데? 엄청 높은 곳에서 폭포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큰 폭포는 처음 봤어요. 이곳 실버 폭포는 높이가 200m 정도이고 산에서 떨어지는 물이 햇빛을 받으며 은색처럼 보여서 실버 폭포라고 합니다. 와, 이게 또 밑에서 보는 거랑 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와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가볍게 둘러보고 다음 행선지로 저는 헤븐게이트라는 곳에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헤븐게이트가 1이랑 2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돌아보기엔 시간이 안 돼서 1만 가보는 걸로 했습니다. 저기가 헤븐게이트 2인데 와 규모가 꽤 있는데요? 저기 헤븐게이트 2 가려면 한 반나절은 잡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오 이런 데가 있네요? 할 수 있나 설마? 와 씨 대박이다. 오 안녕. 아 여기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는 안 해볼 수 없지. 아 이게 제가 봤던 헤븐게이트입니다. 와 근데 여기 올라왔는데 바람도 엄청 선선하게 불고 날씨가 너무 쾌정한데요? 여기서 사람들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천국의 문 바로 또 옆에 보시면 이 천국의 계단까지. 정서야! 근데 저기 저 천국 계단 옆에 이거 뭔데? 사고가 몇 번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야? 불안하네. 와. 야 무섭긴 한데?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와 저기 와 산세가 엄청 깊은데요? 오 동굴이 있네. 조금 무섭네요 여기는. 후퇴하겠습니다. 여기가 해발 2035m인가봐요. 여기도 엄청 높네. 여 헤븐게이트 여기 되게 뭔가 즐길 거리도 많고 사진을 되게 재밌게 찍을 수 있는 여러 또 스팟들도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헤븐게이트가 1이랑 2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이제 1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이고 2는 조금 더 뭐 액티비티라든지 더 즐길 거리가 훨씬 많으니까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2까지 해서 이렇게 반나절 코스로 한번 와보시는 거 너무 좀 추천을 드릴게요. 와우. 야, 참 서파 너무 좋네요. 저게 론리트리인가 보다. 와 저기 보시면 제가 오늘 갈 이 오토바이 투어의 마지막 코스인 글라스 브릿지입니다. 와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볼까? 저 위를 이제 차량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입구에서 차를 타고 티켓 사는 곳까지 가는 중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뭐 어떻게 해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인가? 일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티켓 오피스 여기서 일단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서 일단 티켓을 사는 거네.
여기 입장료는 50만 동이고 이 카드를 주시네요. 이 카드가 버스 티켓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떨궈주네? 와, 근데 약 300m 높이의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글라스 브릿지에 도착입니다. 와, 이거 진짜 동굴이야? 오, 진짜 돌이네? 와, 이렇게 동굴을 뚫어서 이렇게 만들었나봐요. 이 엘리베이터는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야외 통유리 엘리베이터라고 하고 도착 지점인 글라스 브릿지는 해발 약 23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오, 너무 아찔한데? 귀도 먹는 게. 와, 씨, 저기를 가야 된다는 얘기지. 와, 야, 밑을 나는 안 보고 카메라만 한번 밑으로 내려올게요. 와, 씨, 약간 정신이 혼미한데? 와, 일단 한번 가보자. 와, 이거 밑에만 안 보면 뭐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밑에를 안 볼 수가 와, 씨, 옆을 봐버렸어. 여기 사람들은 전혀 이게 공포심 없이 저렇게 잘 올라가는 건 뭐야? 와, 이거 봐봐. 이거 됐다 이거. 야, 이거 다 뚫려 있어. 씨. 엄마. 와, 이 잔디 쪽으로 좀만 피신해야겠다. 와, 좀만 앉자. 후. 와, 이제 좀 낫네. 와. 오케이. 약간 그 모녀대사 해골물 스타일로 내가 깨달아 버렸는데 이게 밑에 보이니까 무서운데 밑에 안 보이니까 안 무서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내 마음속 안에 있는 거지. 후. 아니,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이 글라스 브릿지 영상을 봤을 때는 아니, 저게 뭐가 무섭냐, 그냥 가면 되지라고 했는데, 와, 이게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 걸을 때마다 흔들리는 진동 때문에 불안해서 이게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 와, 씨. 이게 다리가 너무 후들거리는데 안 되겠다. 개다리 춤이라도 좀 춰야겠다. 씨. 바람이 너무 부니까 더 무서워. 저 가려고요. 저 포기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네. 와. 와, 씨, 똥 쌀 뻔했다. 조금 적응을 해서 아까보단 좀 덜 무서운데, 와, 근데 풍경이 진짜 미치긴 하네요. 지금 지쳤나요? 아니요. 저는 사파에서 마지막 일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판시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갔던 판시판 아니고 판시라는 곳이 또 있대요. 이곳은 이제 글램핑장인데 거기서 또 식사도 판매를 해서 식사하러 갈 예정이고, 거기 또 뷰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판시를 가는 길이 논밭이 펼쳐져 있고 굉장히 멋있다라고 하는데, 또 사파 와서 일부러 돈 주고 트레킹을 하잖아요. 또 트레킹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트레킹 같은 경우는 뭐 밤낮을 이렇게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는데 사파 시내에서 17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시간도 별로 많이 안 잡아 먹으면서도 멋진 뷰를 감상을 하며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판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판시. 와, 너무 멋있는데? 오! 제가 봤을 때 저게 뭔가 판시 같거든요? 글램핑장이 있다고 했으니까. 판시. 우와, 이런 흔들다리가 있네? 우와. 우와, 씨. 와. 소리 봐라. 와. 와. 오우씨. 와. 대박이다, 씨. 오우. 우. 와. 이쪽도 있네.
여기도 뭔가 지금 여기도 경치가 지금 대박 사건일 것 같은데. 오. 와. 잠시만요. 저 배경음악 다른 걸로 좀 깔게요. 와. 완전 속이 확 트이는 느낌. 그리고 바람도 솔솔 시원하게 불어오고. 주문한 스프링롤과 맥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롤이 너무 잘 튀겨졌고, 이 소리 들리나? 겉은 엄청 바삭한데 속에는 이 고기 소가 엄청 부드러워서 이런 식감 대비도 너무 좋고, 스프링롤이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이런 경치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이 사파를 오기 위해서 사파 관련된 영상을 만약에 한 200개를 찾아봤다 그러면 이 판시를 간 영상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외국인들은 엄청 많이 와 계세요. 다 어디서 어떻게 알고 온지 모르겠는데 여튼 아직 여기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곳이니까 꼭 오셔서 저점 매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사파 일정을 마치고 사파에서 하노이 가는 슬리핑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 사파편 어떻게 보셨나요? 사파가 압도적인 자연 경관과 그리고 다양한 여행 컨텐츠들이 너무 좋았었던 그런 곳이었고, 왜 요즘 가장 핫한 여행지인지 제가 못 보면서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만 한숨 자고 다음 하노이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